안녕하세요. IT 늦공 김 부장입니다.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? 오늘은 금요일인데요. 금요일 한 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쉴까 하다가 음,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오라클 라이브 SQL 챕터 네 번째 PLSQL 애노니머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한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요일 저녁은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릴렉스가 되는 기분인데 릴렉스 될 때 자유롭게 어,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내용은 여기 라이브 SQL에 있는 PLSQL 어노니머스 블록을 할 거고요. 보니까 모듈이 1, 2, 3, 4개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간단한 거라 4개를 진행해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저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Introduction to Anonymous 블록인데요. Anonymous 우리가 익명이라고 하는 거죠. 익명 블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PLSQL은 저번에 제가 여기에 하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든 게 있죠. PLSQL 이름을 네이밍을 해서 만든 게 있는데요. 네이밍을 해서 만든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치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디에서든지 이 프로시저 함수 프로시저 프로시저 만들었는데요. 이렇게 secure DML add to add job history는 저희가 이 구문을 이 이름을 가져다가 어디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, 자바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라이브 SQL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쓰는지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안 나온다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노니머스 블록은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이름, create or replace에서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단 한 번 실행해 주는 거죠. 이 일회성으로 실행할 때 잠깐 사용하는 건데요. 저는 이런 스크립트를 이런 문장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직접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을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 구문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애노니머스 블록도 활용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보면서 실행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저도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begin and 구문이 있네요. begin과 end에 넣으면 이 이전 시간에도 insert 구문 쓸 때 했는데 begin과 end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실행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뭐 DBMS 아웃풋이니까 보기에 여기 있네요. DBMS가 그래서 플러스 하고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 이렇게 PLSQ 프로그램이 완료됐고 여기에 콘솔 DBMS 플로 출력인데요. 콘솔에 나타나는 겁니다. DBMS 아웃풋은 어떤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. 로그와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라클에서 이런 툴에서도 제공을 하는 어떤 출력 화면을 보여주면서 보면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.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begin, end 구문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위에 디클레어가 하나 있고 exception이 있네요. exception이 없어도 이 프로그램은 PLSQL은 실행이 됩니다. exception이 없어도 되는데요. 디클레어가 있는 거는 디클레어와 begin 사이에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. l 언더바 today는 데이트형 변수고요.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l 언더바 to today to 데이트형이라고 만들고요.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to는
Cstate다.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이해가 되나요? 예, 위에다 만들면은 처음부터 초기화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. begin 안쪽에 넣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변수를 하나씩 넣는 겁니다.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declare begin 사이에 있는 거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뭐 전역적인 멤버 변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멤버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좀 어울리진 않네요. 어떻든지 처음에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익세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트라이 캐치 자바, 제가 굳이 자바를 예로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. 자바의 트라이 캐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자,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네, 이 부분은 오류가 없으니까 그냥 나왔죠. 그러면 오류를 발생시켜 볼게요. 여기 Cstate라고 되어 있는데 Cstate 플러스 A, 이렇게 문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. 그러면 문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. 시간에 에러가 나야 되는 거죠.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예, 에러가 났네요. 오류가 났습니다. 그래서 오류가 났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 구문은 오류가 났구나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하죠. 여기에는 잘 됐으면 커밋을 하고 오류가 나면 롤백을 합시다. 이렇게 만들겠죠. 프로그램이라면 만들어서 짧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긴 경우라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begin 익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아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, 아래쪽에도 이런 내용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데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 begin 익세션이 이렇게 try catch인데 여기에만 넣을 수 있냐? 그러지 않습니다. 이거를요, begin 익세션을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. begin 안에 또 begin을 만들고요. 여기에 익세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. 익세션. 그리고 and 하면은 이 부분은 이 begin과 여기까지는 이 한 문장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 넣어 볼게요. 여기에 넣어서 똑같이 이 구문을 넣을게요. 이렇게 넣는데 여기에다가 first 익세션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. 플러스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죠.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세컨드 익세션이다. 이게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겠죠. 싱글 코테이션.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구문을 하나 더 넣을게요. 여기다가 today 플러스 1 한번 넣어볼게요. 오늘이 금요일인데 플러스 1이니까 토요일이 나와야겠죠. 여기 보면은 예, 지금 금요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요, DBMS 아웃풋 라인이 먼저 실행되고요. L 언더바 today, day가 나올 거고요. 그럼 금요일이 나와야 되고요. 이 부분을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올 겁니다. post ex에서 에러가 나고요. 그 다음 이 부분이 실행될 겁니다. 즉, 이 세션은 위에 트라이 캐치랑 같기 때문에요. 이 세션을 넣기 때문에 에러가 여기에서만 떨어지고 이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 이 에러에 레이즈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넣으면 여기서도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요. 고투 구문도 들어갈 수 있고요. 네, 한번 실행해 볼게요. 네, 보시면 금요일 찍었고요. 그 다음에 퍼스트에서 퍼스트 EX 익세션에서 에러를 찍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하나 들어간 부분에 토요일 찍었네요. 그래서 이 익세션은 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begin 익세션 end를 계속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
여기에 있던 어떤 구문이 업데이트든 인서트든 크게 이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begin exception 처리를 해서 그냥 null 처리해 주면은 이 부분이 에러가 나더라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갈 할 수 있습니다. 옵셔널하게 쓸 수 있겠네요.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모듈 2번 컨디셔널 로직이라고 있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컨디셔널 로직. 컨디셔널 로직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디클레어 있고요. 변수 선언, 타입, 그리고 기본 C 스테이트를 넣었고요. if문, 그러니까 조건문을 쓸 수 있다.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. 크게 이 부분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. 여기에 있는 이 구문들, 4보다 작고 뭐 이런 구문들 있죠. 이 구문들은 회어문에 쓰는 조건, 우리가 셀렉트에 where 조건을 쓰잖아요. 그 where 조건에 쓰는 그 구문과 동일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오라클 SQL 구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어렵지 않으니까 지나가고요. 그 다음에 모듈 3 스태틱 SQL이 있는데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인티저. 근데 왜 인티저라고 했는지 사실 좀 의아하네요. 요즘은 넘버 타입을 많이 쓰는데 넘버라고 많이 쓰죠. 인티저와 넘버의 차이를 아시고 싶으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넘버를 많이 씁니다. 그리고 셀렉트 카운트에서 넣는데 유저 오브젝트에 있는 값 중에 테이블의 값을 가져와서 넣고 num 테이블에 개수를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값을 num 테이블을 9997, 9997, 990으로 가져와라.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7개 테이블에 이 내용이 7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진짜 7개인지 한번 이 구문만 실행시켜 볼게요. 네, 7개네요. 그리고 여기에 이 변수명을 셀렉트해서 가져올 때는 into 구문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. into를 해서 지금 카운트니까 이렇게 하나인데 여러 개 컬럼을 가져온다 그러면 into의 구문도 여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면 넣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. num 테이블이 있는데 how many에서 num 테이블에 넣었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이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한 거는 저는 9997, 9997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생소하네요. 제가 999 쉼표 치고 뭐 이런 것 해서 소수점 찍는 거, 아니 소수점이 아니라 그 세 자리마다 점 찍는 거는 봤지만 이렇게 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이 좀 안 되네요.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. 저 부분이 그렇게 뭐 중요해 보이진 않으니까요. 또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declare 인티저로 0을 넣었고요. 이 부분 아주 제가 아주 애정한다고 그러죠. 애정하는 내용이네요. 이 for C1 for 커서문인데요. 굉장히 정말 사용하기 좋습니다. 데이터를 한 로우씩 가져오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, 루프를 돌리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. 한번 보면은요,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혹시 PLSQL을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이거 하나는 익히시면 좋습니다. 이게 전체로 보면은요, 네, 데이터가 7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. 테이블 7개가 나왔는데 이 7개를 한 로우씩 C1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 C1은 그냥 이름입니다. C1이 아니고 F1 해도 되고요. 뭐 어떻게 네이밍 해도 됩니다. 근데 여기는 C1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래서 C1에 한 로우가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 더 있어도 상관없는데 한 로우씩이 C1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7개였죠. 아까 이 내용이 7개면 FC가 루프를 7번 돌아가면서 한 로우씩 처리하게 됩니다. 그래서 L
테이블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한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c1.table name이 있죠.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L 테이블 카운트를 그냥 플러스 1씩 증가시키면서 테이블 이름을 하나씩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. 그래서 7번을 돌고 루프가 나갈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if 이게 0이면 이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여기는 타지 않겠죠.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7개 테이블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. 보여주기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처리도 할 수 있겠죠. 만약에 테이블을 우리가 인플로이라든지 뭐 이런 테이블 값을 넣었다, 뭐 잡스라든지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 다른 데다 인서트도 업데이트도 하나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. for fc c1 이제 보통 이게 for 루프 커서라고 하죠. 우리가 루프 커서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정말 꼭 강추입니다.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네 번째가 다이나믹 SQL인데요. 보겠습니다. 다이나믹 SQL은 아까 그 SQL들은 저희가 그냥 그 구문을 가져다 넣었는데 다이나믹 SQL은 이 구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바로 우리가 보통 제가 하나를 우선 위에부터 볼게요. 두 개의 구문이 있었는데 위에 보면은 create에서 테이블 row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패키지에 그냥 헤더에다가 변수 하나만 선언하는 겁니다. authID definer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컴파일 할 때에 유저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컴파일을 해서 사용하면 패키지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. 근데 이 패키지는요,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패키지에는 보통 바디가 있고 헤더가 있습니다. 헤더 바디로 되어 있는데 얘는 헤더 바디가 없죠. 아직 변수만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.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저도 하나 예전에 한번 써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요. 어떻든지 뭐 테스트에 있으니까 변수 썼고요. 이 변수를 여기 아래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변수 하나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. L declare 밑에 L 테이블 카운트를 했는데 0으로 초기화 시켰고 ALSQL은 바차2인데 사이즈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까 그 for 루프 커서인데요. 이 부분은 C1으로 만들었고 역시 select해서 가져온다. 그리고 루프를 돌리는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. 여기를 이 begin end면은 또 PLSQL 구문이잖아요. PLSQL 구문을 실행을 시켜라는 겁니다.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가 중요한데,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쓰면은 이 PLSQL 안에서 이 PLSQL을 또 돌릴 수가 있어요.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PLSQL이 두 번 실행이 됩니다. 전체 하나, 그 다음에 execute에 있는 이 PLSQL이 지우고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, 두 개가 돌아갈 거예요. 출력되는 화면으로 보면은요, 이 내용이 이 화면의 스크립트에는 한 번만 나오네요. 실행이 됐다고. 사실은 이 내용은 두 번이 실행되겠죠. 이 declare 있는 begin이 실행되고요. 이 부분이 또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제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 begin 구문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. begin 구문을 수정해서 여기에 dbms 아웃풋을 넣어서 이 dynamic SQL execute immediate ALSQL이 실행되는 걸 보려고 만들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
안에 있는 SQL이 실행된 걸 보실